대리 어렵죠? 그 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고가 하나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운데 그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죠. 하다 보면 못할 게 그 사실은 저는 그 중개사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대한민국 아줌마 힘이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법률 용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그 민법은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이렇게 듣는 걸 가지고 그 다음 10월달 되니까 이제 왜 60이 안 오니 70이 안 오니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통 10년 하잖아요 사람들. 아니 사업시험 칠 때는 한 10년 하거든요. 자 138페이지에 가시면 (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20일의 기출문제 있죠. 자 1.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까? 그럼 답 1번 쉽죠. 기출문제 별거 없죠. 원래 별거 없어요. 공부가 어렵지. 자 2.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죠? 임의 대리인은 원래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본인이 승낙해주면 되겠죠. 아직 4번은 안 했지만 4번 5번은 아직 여러분이 아직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답은 4번 5번은 어려운 지문이라도 답은 봐요.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실제로 그 시험 나오는 수준이 한 30문제 정도 28문제는 이런 수준이라고 어디 가도 4번 5번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자 원래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지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다리 부러져서 다른 사람 임명하나 임의 대리인이 다리가 부러져서 임명하나 이때 조건은 똑같죠. 그럼 똑같이 다리가 부러져서 다른 사람 임명했는데 이때는 책임을 더 무겁게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다리가 부러져서 남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때는 임의 대리인이 임명하나 법정 대리인이 임명하나 책임이 똑같다는 거. 그게 4번입니다. 네, 나중에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어려워서. 자 이제 무효 취소로 갑니다. 그 142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할까요? 142페이지에 1. 무효인 경우 보시면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효라고 했죠. 원시적 불능 무효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죠. 그런데 이 무효는 의사 무능력이라든지 원시적 지금까지 불러준 무효는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고 나면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럼 이 무효는 지금까지 했던 무효는 무효가 되기만 되면 답은 세상 누구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게 절대적 무효. 지금까지 불러준 건 절대적. 자, 그 다음 뒤에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는 주장하는데 누구한테는 주장 못하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 안 적어도 돼요. 뒤에 나와요. 안 논리가 없잖아요. 자, 그거부터 할까요? 144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그 무효의 종류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있죠. 그게 방금 했던 기준.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 이 무효하고 취소는 합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 보통 한 문제인데 그게 총칙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 기한은 1, 2월 달에 안 합니다. 이 조건 기한이 좀 애매한 게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게 뭘 뜻하는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낸다는 이야기인지 뺀다는 이야기인지. 빼면 안 돼요. 나올 것 같은데. 제 느낌은 2년 빠졌으니까 몰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무효에서 배울 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논점이, 자, 무효행위의 추인을 배워야 되고, 자, 무효행위의 전환을 배워야 되고, 유동적 무효를 배운단 말이에요. 취소도 세 가지를,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오늘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이 전부 추상적이라서 만만치가 않아요. 무효라는 말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행동을 했는데 없던 걸로 한다? 뭔 말이지? 사고 쳤는데 없어지나? 처음부터 추상적이지. 그런데 이렇게 무효 취소 논점 세 가지씩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종합을 하면 무효 취소 구별하는 논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했네요. 자,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까? 취소는 주장을 하면 소급해서 무효입니까? 무효는 세월이 지나도 무효죠. 취소는 일정 세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죠. 자, 무효는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죠. 그게 했잖아요. 그 무효 취소 구별했다. 자, 143페이지 위에 자, 무효인 계약은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으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있나요? 그럼 무효는 당연 무효지만 취소는 주장을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있죠? 자,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을 주장했어든 계약을 뒤집어 놓으면 돼요. 예컨대 17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이거 의사무능력이죠. 그럼 이 의사무능력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무효죠. 그럼 이렇게 되면 17살짜리가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 확 찍으면 이거는 취소도 하고 무효도 되나요? 네, 그게 두 개 다 된다. 그럼 좋은 거 주장하라니까. 자, 그럼 자, 예컨대 여기는 의사무능력자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해놨죠. 사기는 취소할 수 있나요? 의사무능력은 무효죠. 그럼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17살짜리가 의사무능력인 상태를 예를 들었고 여기서는 의사무능력하고 사기가 두 개 결합됐죠. 어쨌든 무효와 취소가 하나의 사건에서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그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 이중효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책에 있는 사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7살짜리가 술 먹고 테이프 끊기는 게 낫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기를 당한 자가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죠. 의사무능력은 무효죠. 말은 맞는데 사기가 되려면요 속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속았기 때문에 물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의사무능력자는 안 속아도 사. 속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안 속아도 산다고. 자, 이거 사기가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잖아. 의사무능력인데 뭐 처음부터. 그래서 이분이 예를 조금 이상한 걸 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잡으려면 17살짜리가 술 먹고 테이프 끊기. 그건 자주 끊기죠. 17살짜리 술만 먹으면 끊기잖아요. 그 예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법률행위의 무효는 줄 쳐져 있나요? 네, 했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했죠. 자, 2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옛날에 주택 가지고 십자를 만들어 줄 때 주택이 다 타면 전부 무효, 반만 타면 일부 무효. 반만 탔을 때는 전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살리고 싶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했나요? 자, 그대로 한번 볼까요?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가 되면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럼 주택이 반만 타도 원칙은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단, 그 불타버린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계약을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있습니까? 예, 그거 배운 그대로.
자, 뒤로 넘어가서 그 145페이지에 그 판례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이 판례도 판례지만요. 이 판례를 잘 보면 마침표 찍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리죠? 보통 3줄, 4줄 가야 마침표 한 번 있잖아요. 숨 막힙니다. 숨도 안 쉬고 이거 내려가면 숨 막히죠? 함부로 읽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해주지도 않은 걸 하냐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저 카페에 가면은 판례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판례가 아니에요. 시험 잘 나오는 거. 여기는 평생에 한 번 볼 수도 없는 것도 많아. 그걸 왜 하냐고 평생에 한 번도 안 보는 걸. 나중에 근데 아까 제가 대리하다가 판례 하나 찍어주면서 이거는 중요하다고 별표했죠? 그런 건 나중에 결국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니까. 선별해주고 가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걸 읽란 말이에요.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데 뭐 이상한 판례를 갖고 질문하는데 그 판례 나 기억도 안 나. 하지 마세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선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의 전환부터 먼저 보고 갑니다. 153페이지. 여기는 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4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자, 4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나서 갑이 10월 달에 이 매매를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무효인 매매를 뒤늦게라도 추후에 인정을 해주면 무효였던 그 매매는 추인한 그때부터 괜히 이것처럼 추인한 그때부터 유효가 될까요? 아니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까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예? 항상 흑백 논리로만 살지 마세요. OX 사이에는 세모도 있는 거예요. 자, A라는 매매가 무효가 됐죠. 그럼 A라는 매매가 무효가 되면 뒤늦게 추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A가 되지도 않고 소급해서 A가 되지도 않아요.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B가. 자, 명절에 식용유 가지고 튀김할 수 있죠. 튀김 다 하고 나면 뒤늦게 재활용을 하면 재활용 생각하면 돼. 자, 재활용을 하면 다시 기름이 된다, 비누가 된다. 그 다 쓴 기름은 비누로 재활용하지 설마 다시 그걸 해서 다시 거기다가 튀김하진 않죠. 그럼 매매가 무효가 돼서 추인하면 A가 되는 게 추인이 아니고 A가 B가 되는 게 추인이에요. 새로운. 자, 봐요. 그런데 무건대리 행위는 무효입니까? 무건대리 행위 무효죠. 근데 이거 무건대리 행위 무효인데 이거 추인할 수 있죠. 요거는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럼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런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죠. 결론이 같다 다르다? 그럼 아까 우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해서 하면 무효가 된다고 되면 X, 무건대리가 된다고 했죠. 그럼 무건대리가 돼도 결국 무효다 유효다? 그럼 그냥 무효로 가나 무건대리 거쳐서 무효로 가나 어차피 같은 곳에서 만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결국은 무효에서 만나죠. 그럼 바로 가면 X, 거쳤다 가면 O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어차피 결론이 같은데. 한 번 더 나가면 다르죠. 이제 자, 무건대리가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무효로 가버리면 추인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행위가 되죠. 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으로 갑니다. 무건대리 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럼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도 종착역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아도.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무건대리다? 무건대리.
그럼 무건대리로 갔다가 무효로 갔다가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걸 무효로 봐버리면 바로 새로운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무건대리. 자, 아까 그 지문 해결됐죠?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 자, 그럼 무건대리 행위,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 매매는 그때부터 유효다, 소급에서 유효다. 다 틀렸죠? 이게 시험에 2번. 이렇게. 딱 요 문장. 무효행위 추인 나올 때 제일 잘 나오는 문장이 요 문장. 속는지 안 속는지. 자, 그 다음 무효행위의 전환. 자, 첫 번째 행위가 제1의 행위가 무효. 이걸 두 번째 제2의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엄을 발행했습니다. 어리 갑한테 물건을 1억 원어치를 주니까 갑이 지금 돈이 없다고 엄 발행할 수 있죠. 그럼 갑이 1억 원짜리 엄을 하나 발행해 줬는데 발행한 자는 갑이죠. 나중에 1억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어른 엄을 받은 자잖아요. 네? 그 몰라. 발행은 갑이 했는데 이 엄에 무슨 은행, 무슨 지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급인이란 말이에요. 발행하는 자하고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게 엄이란 말이에요. 그럼 갑이 그 은행하고 단골이라서 당자예금이 터 있겠죠. 그럼 나중에 엄을 잡은 자는 그 은행에다가 엄을 집어넣으면 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엄을 들고 은행에 들어온 자 누구다? 그것도 몰라. 엄은 돌릴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돌다가 제일 마지막에 잡은 자가 오겠죠. 이렇게 돌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예, 이런 걸 배스라고 하는 거예요. 등에 쓰는 거거든. 엄 뒷면에 쓰는 거거든. 그리고 엄 뒷면에 쓰니까 등배자, 배스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사회 가면 자기합수표든 뭐든 은행에 가면 이사하세요 하죠. 그래서 원래 법적인 용어는 배스인데 현실에서는 이스라고 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보면 이사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은행 가서 이사하세요 하면 배서 아는 체하지 마세요. 괜히 그 가서 뭘 아는 체해. 그냥 예 이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엄 잡은 자가 엄을 은행에다가 제시하는 이걸 지급 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급 제시했는데 갑이 그쯤 돼서 은행에 돈 넣어놔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돈을 안 넣어놓으면 은행이 줄 리가 없죠. 그럼 지급 제시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부도났다 이렇게 한다. 그게 엄부도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엄종이 안에는 어느 은행에 와서 엄을 집어열라는 지급 장소가 기재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무슨 은행 무슨 지점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지급 장소가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엄입니까 종입니까? 이제 종입니다. 그럼 어리 그 장소가 기재가 안 된 엄을 들고 있으면 이 엄은 엄 발행 행위로서는 무효가 됐죠. 이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그럼 어른 남한테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없죠. 그런데 꽉 손에 쥐고 있으면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다는 증거 자료 된다 안 된다? 차용증 정도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다시 갑이 엄이 종이 쪼가리가 되고 나니까 그 엄을 을로부터 회수를 했어. 다시 받아가지고 엄이라는 이 글자를 빨간 줄 두 줄 꺾고 지우고는 차용증으로 글자를 고쳐놓고 을한테 다시 건네줬나요? 아니면 아무 짓도 안 했나요?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럼 아직까지 차용증으로 적혀있다 엄으로 적혀있다? 엄으로 적혀있는데 차용증으로 봐주나요? 그럼 이 두 번째 행위는 실제로 갑이 한 행위다 상상이다? 이건 갑이 엄을 발행한 행위를 가지고 엄으로 적혀있는데도 차용증으로 상상해주고 증거자료로 추측해주는 거지 적어도 갑이 어떤 두 번째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럼
무효행위가 전환돼서 두 번째 행위로 봐줄 때는 이 두 번째 행위는 실제로 하는 행동이었다. 추측이다. 추측하지 마시고 좀 고상하게 이제 법을 쓰니까 가상적 의사, 추정적 의사. 추측하지 마시고 추정적 의사. 추측은 사회학적 용어고 법적으로는 가상적 의사. 그럼 실제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죠. 그럼 첫 번째 행위가 무효가 된 행위인데 첫 번째 요식 행위, 음은 형식을 갖춰야 되죠. 형식 못 갖추니까 종이가 됐죠. 그래도 두 번째 형식을 갖출 필요 없는 차용증 정도로는 추측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요식 행위에서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합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무효가 된 행위가 불요식 행위였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걸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요식 행위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위는 실제로 하는 행동이다. 추측이다. 그럼 추측만 가지고는 서류가 튀어나올 수 있나요? 그럼 불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추측해 줄 수 없는 거지. 글자가 요식이 되려면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뭔가 서류를 한 개 더 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가지고서는 서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불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불요식 행위가 무효가 되었죠. 다른 불요식 행위로는 전환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어차피 추측만으로 충분해. 불요식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면 추측만으로 충분하죠. 이렇게. 자, 그럼 요식 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다른 서류를 갖춰야 될 요식 행위로는 전환시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추측만으로는 다른 서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론상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판례가 인정했다. 자, 이론상 인정할 수 없는데 판례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판례는 허위의 친생자 신고를 입양으로서 전환시키는, 그게 어떤 판례인지는 11월 12월에 구절절하게 설명해 줬죠. 그 11월 12월 동영상 가면 딱 있죠. 쳐다보면 딱 30분 딱 그. 자, 이만큼 보러 갑니다. 핵심. 자, 153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있나요? 자, 무효인 행위는, 법률 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무효가 유효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있죠? 여기 핵심. 뭐니 해도 딱 그만큼 하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시간 남으면 더 하고. 자, 151페이지. 자, 138조 위에 무효행위의 전환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만약에 첫 번째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될 때에는, 즉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수로 효력을 가진다. 있죠? 그럼 첫 번째 행위가 뭔지는 몰라도 두 번째 행위, 추측하는 행위가 불요식이라면 불요식은 상상만으로 충분하니까 불요식으로의 전환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자유롭다. 제일 마지막에 있나요? 그래서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인 경우에는 두 번째 행위가 불요식이면 첫 번째 행위가 요식이었든 불요식이었든 관계없이 불요식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1. 불요식을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있죠? 자, 2. 요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상상만으로는 서류가 튀어나올 수 없으니. 다만 우리 판례는 인정한 것도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을 원래 부부간에 입적시킬 수 있죠. 그럼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면 무효입니다. 들키면.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은 한 겁니까? 그럼 상속은 받을 수 있죠. 그게 인지.
밖에서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걸 우리는 인지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을 모두 구비했으나 입양 신고를 해야 될 걸 친생자 신고하면 무효라고 했죠. 단 나중에 입양으로서의 전환은 허용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고 했죠. 입양도 요식, 친생자 신고도 요식. 친생자 신고는 몇 월 며칠 어느 산부인과에서 어느 의사의 집도 아래 몇 시경에 태어났다고 적어야 되는 서류가 나와야 되죠. 입양 신고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과원에서 누구 동의받고 데리고 왔다는 서류가 있어야 되죠. 둘 다 요식.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한 게 판례입니다. 요거 좀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좀 듣고 싶으면 11월 12월 무효행위의 전환 꼭 들으러 가세요. 30분만 딱 들으면 11월 12월 동영상에 딱 있으니까 그 가서 그거 찾으면 돼. 입양만 찾으면 돼. 가벌비용. 자, 요게 무효행위의 전환.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146페이지. 자, 이 첩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세월이 지나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네? 안 들키고 한 30년 지나면 본체가 안 봐주나요? 무효다, 유효다. 그럼 한 번 무효인 상태가 변함이 없나요? 이걸 확정적 무효. 무효인 상태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배운 거 볼까요? 무건대리 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죠? 추인하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나중에 허가 받으면 유효. 그럼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추인을 근거로 허가를 근거로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무효가 됐다, 유효가 됐다 변할 수 있죠. 이걸 허를 유자, 움직일 동자, 유동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적 무효를 보러 가는 거야. 자, 그럼 갑과 을이 4월 1일 날 무건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할 수도 있죠. 그랬다가 뒤늦게 본인이 10월 달에 추인할 수 있죠. 추임 거절할 수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했는데 10월 달에 허가 날 수도 있죠. 불허가 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배우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무건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다.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이 유동적 무효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한 상태가 유동적 무효다. 그게 허가 나거나 불허가 난 상태가 유동적 무효다. 앞쪽이다, 뒤쪽이다? 자, 가자.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소급에서 유효. 소급에서 유효죠. 그럼 유동적 무효다, 유효다? 예? 추인하면 무효다, 유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 아니죠. 자, 추인 거절하면 유효다, 무효다? 자, 이 무효는 다시 움직인다, 이제 확정됐다. 추인 거절하면 이제 확실히 무효죠. 자, 이건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 아니네. 추인되든 추인 거절되든 유동적 무효는 없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했다가 허가 나면 유효다, 무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 아니잖아요. 불허가 나면 무효다, 유효다? 이제 확정됐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4월 1일 날 허가 없이 계약했죠. 그리고 허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한 9월 30일까지가 유동적인 거예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유동적이지 허가 나든 불허가 나든 결론 나면 유동적은 없는 거예요. 이제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허가 나거나 불허가 나거나 추인되거나 추인 거절되면 유동적은 없습니다. 보죠. 유동적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보죠. 그럼 불허가 나면 뭐죠?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이거는 우리 배운 거다, 안 배운 거다. 계약이 무효가 된 거 배웠죠? 그럼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으면 집에 가면 돼. 이제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자, 그럼 만약에 어리 4월 달에 갑한테 계약금을 줬죠? 그런데 불허가 났죠? 그럼 어른 갑한테 내가 준 계약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 불허가 나면 계약금 반환 청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어리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지. 계약금 반환은 불허가 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무효가 되면. 이건 우리가 배운 거고,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배우러 온 거란 말이지.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은 했죠?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죠? 그럼 우리 갑한테 계약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할 거거든. 기다려봐라. 구청에서 허가 날지 불허가 날지 결론 나고 나면 일을 진행하자. 할 수 있나요? 우리 갑한테 등기 이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기다려봐. 허가 나면 가자. 할 수 있죠. 그럼 그 등기 이전 안 해준다고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 깰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는 이 어리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원칙은. 그럼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없답니까? 뭔지 몰라도 할 수 없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몇 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요. 그럼 예외 몇 가지 배우면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몇 개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해 줬단 말이에요. 실패. 이렇게 강의해 주면 그럼 외운 거 말고는 전부 할 수 없다고 오겠죠. 근데 원칙을 시험에 나와도 못 풀어. 배운 적이 없거든.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뭘 할 수 없다고 배우지 않았어 놓으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이건 뭐야? 왜 생전 처음 보는 게 자꾸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풀면 될 걸. 그래서 이 작전은 실패. 그래서 이제 자꾸 강의하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중개사는 성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용어도 낯섰다. 용어도 낯으니까 용어 하나도 조심해서 선택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낮추어서 결국 밥상 차려주는 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떠먹이 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 떠먹이 줘야만 가능하고, 떠먹이 줬는데도 다 뱉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거지. 자, 이제 유동적 상태에서는 어리 갑한테 그 토지인한테 넘기라고 이전 등기 해야 될 의무가 갑이 있다, 없다? 기다려 보라죠. 그럼 유동적 상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계약은 했지만 갑이 등기 이전 해줄 의무는 없죠. 그럼 그걸 불이행했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깰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송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리 갑한테 등기 이전 해달라 그 말은 못하죠. 구청에 허가 신청서 좀 밀어요 봐라. 허가 신청서를 밀어 넣어야 허가 날지 안 날지 좀 알 거 아니냐. 왜 방에서 이불만 덮어 쓰고 앉아있냐. 계약은 해놓고 허가 신청에 좀 협조해 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다른 건 몰라도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의무는 있나요? 그걸 안 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른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소송은 내한테 토지 넘기라는 소송이다, 구청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소송이다. 허가 신청에 협력하게 하는 소송이지 내한테 소유권 넘기라는 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 나면 판사님은 갑은뻘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하라고 판결 낸다, 빨리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고 판결 난다. 그러니까 소송의 의미가 달라. 그럼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은 지연되죠. 그럼 시간 지연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런데 해제는 안 돼. 그럼 계약을 깰 수 있다 없다? 그럼 시험에 여기가 단골이겠죠.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도 계약을 깰 수 있다 없다? 깰 수는 없어. 요거 하나. 자,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나왔죠? 요게 가장 기초. 이렇게 하나하나 된다 안 된다를 이제는 구형시켜 줬죠? 시험 잘 노는 것들. 자, 그 다음 유동적 상태에서 어리 갑한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직 불허가 나기 전인데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어리 그 계약금 포기하고 이 계약 끝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가능해. 이 해제가 아닙니다. 이 해제가 정상적인 계약 깨자는 해제가 아니고, 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끝내거나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 계약 끝내는 거 있죠?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자, 매수인은 유동적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계약금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죠? 요거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야. 자, 불허가 나고 나면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하고. 그럼 요거는 구별하겠죠 이제? 자, 토지거래 허가는 보통 몇 년 지정될까요? 공법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배웠나요? 아니, 그 알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배웠냐고. 네? 아직 토지거래 허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공법. 국계법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앞에 그럼 건축법 이런 거 다 배웠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를 혹시 먼저 배운 게 아니냐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세세세하고? 네? 네?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공법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공법 강의할 때는 3주쯤 지나면 건축법 들어와 있어. 왜? 앞에 하다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책을 확 줄여줘. 한 5분의 1로 확 줄여줘.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대. 하지 말라니까. 재수생들은 덜덜덜 떨었대. 저렇게 해도 되는지. 그래도 점수 나왔다면 돼. 제발 공부 많이 하면 점수 많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작게 하고 점수 받는 거지 많이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작고 요런것에서 점수 받는 것.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많이 나와야지. 1000페이지 볼 거 그래 보면 안 돼. 200페이지만 봐야지. 그래서 공법도 요령 잘 펴세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평균 땅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전국 시세에 비해서 30% 이상 급등하기 시작할 때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규제를 하겠다는 것. 그런데 이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단 말이에요. 5년마다가 아닙니다. 5년마다 하면 틀려요. 5년 이내. 이게 공법 시험에 2번 나왔거든. 마다 넣으면 X, 이내 넣으면 O. 아, 이런 거 나오면 기분 좋죠? 알고만 있으면 그전데 뭐. 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년이 지정됐는데 지정된 지 4년 11개월 만에 계약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구청에 허가 받으러 갈까요? 한 달 기다려 볼까요? 한 달 기다려 봤다가 허가구역에서 빠질 수 있다 없다? 이제 허가구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했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까? 유동적입니까? 확정적입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상태에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는 허가받을 필요도 없이 확실히 유효가 되나요? 이거 기초 판례 중에 기초. 자, 갑토지, 갑건물. 자,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일체입니까? 별개입니까? 그럼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소유권 따로 놓을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죠. 건물거래 허가제가 아니죠. 그럼 토지는 불허가 나도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자, 봐요.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일체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큼은 일체로 치고. 자, 이제 가죠.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팔리든가 한꺼번에 안 팔리든가 해야 되지, 토지는 불허가 났는데 건물만 소유권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건물만의 단독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죠. 건물만의 매매 계약은 허용한다, 안 한다? 예? 눈치가 있으면 뭘 따로 쓰겠어요. 뭐가 되니까 하지. 자, 매매 계약은 물건행위다, 채권행위다? 집 짓다가 바람 불면 지붕 날아갈 수 있죠. 괜찮아. 새로 지붕 덮으면 돼. 근데 주춧돌이 날아가면 안 돼요. 기둥 날아가면 안 되죠. 물건행위, 채권행위 그 기초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물건행위인지 채권행위인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자, 계약은 다 채권행위. 앞으로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자, 이전 등기를 마치면 물건행위. 자, 건물만의 매매계약, 채권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된다고 했지 물건행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건물만 지금 매매계약하고 등기는 3년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지거나 허가가 나면 그때 일괄해서 해주기로 하고 건물만 매매계약할 수는 있다고. 지금 등기가 안 넘어오겠지. 자, 그럼 건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건물만의 단독 등기가 안 되는 거지 건물만의 매매계약은 허용됩니다. 자, 이제 신규생들은 몰라요. 이제 재수생들은 보자고요. 왜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건지,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을한테 불허가 났다는 것은 을이 투기꾼이라는 겁니다. 투기꾼이니까 불허가 난 거예요. 그럼 저 을이 토지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건물만 단독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면 갑토지 을건물이 돼버렸죠. 토지는 안 넘어갔으니까.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상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로 있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면 이 잘못하면 철거죠. 근데 철거당하지 않고 토지를 오히려 강제로 이용하는 법정지상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 나오면 철거 안 당하고 이제 이 땅 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지료를 얼마로 할지, 사용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갑하고 협상한 바 없죠. 사후에 만나서 협상하면 돼. 나중에 구청에서 야, 네 투기꾼이라고 이 땅 못 쓰게 불허가 내놨는데 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냐? 구청에서 을한테 묻겠죠. 을이 저 안 샀는데요. 불허가 나는 바람에. 그럼 빌렸는데요. 자동으로 빌려지더만. 그리고 얼마나 빌려 쓰려고? 3,000년. 자, 지상권은 영구만으로도 된다, 안 된다? 그럼 3,000년도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산 겁니까? 빌린 겁니까? 산 것보다 더해. 산 것보다 더하죠. 구청의 입장에서는 투입구이라고 불허가 냈는데 3,000년간 이 땅을 쓸 수 있으면 이건 산 것보다 더하잖아요. 그럼 투입구이라고 불허가 낸 효과는 사라져버렸죠. 자, 다시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허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법을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다.
허가구역에 있는 땅 팔라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 저 투기꾼 말고는. 그런데 투기꾼한테 팔러 가면 불어가 날 게 뻔하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건물 지으면 돼. 건물 지어서 불어가 나든 말든 건물만 넘어가면 자동으로 법정 이상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법을 피해가는 걸 말리기 위해서는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해서는 안 되죠. 이해되나요? 법정 이상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돼도 신규생은 이게 이해가 되면 천재입니다. 법에 소질이 있다고 보면 돼. 처음 하는데 이해가 되면. 그래서 건물만의 단독 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요게 토지거래 보러 갑니다. 146페이지에 4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등의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이든 채권적 효력이든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닌 토지 매매 계약도 무효.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도 무효. 등기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에서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라도 혹시나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2.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강박을 당해서 갑이 계약할 수 있죠. 그럼 목에 칼 들어오는 바람에 죽기 싫어서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칼 치워지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허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허가 불허가 날 때까지 구청의 입장을 기다립니까? 칼만 치워지면 취소합니까? 그럼 이 둘이서 허위 표시를 하면 유효다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유효다 무효다? 이 무효는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했다는 점만 빼놓고는 이 계약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 그럼 처음부터 이 계약이 비정상이면 허가구역 따질 필요 없이 차고 사기강박은 취소하면 되고, 불공정이면 처음부터 무효고, 허위표시면 처음부터 무효죠.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자, 146페이지 밑에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죠. 처음부터 허가를 피해 다녔죠. 그럼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면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네, 확정적 무효. 자, 그 다음 그 4번에 중간 생략 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최고 위에 넷째 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이렇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딱 조합이 맞아버리면 고생 끝. 100% 무효. 시험 치다가 토지거래 허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 전매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0% 무효. 그냥 유효가 없습니다. 판례가. 읽지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 147페이지의 4번 어디까지 읽느냐면,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지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중간 등기를 생략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 중간 생략 등기죠. 근데 하필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어났죠. 그럼 딱 끝까지 읽고 나면 읽지 마시고 결론만 가서 무효. 중간에 읽지 않습니다. 말리진 않습니다. 읽는 거 말리진 않아요. 자, 147페이지 밑에 기억.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즉 유동적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하죠. 그거 안 해준다고 손해배상 청구나 해제 못하죠. 소송 제기 못한다고 했죠. 그 제일 밑에 있죠. 둘째 줄 밑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있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2번.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기억.
협력 의무를 소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소구는 소송한다는 겁니다. 소구는 소송으로서 구한다. 그걸 소구. 자, 그럼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으나 서로 간의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의무를 좀 이행해 달라고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고, 그걸 불이행하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배상 책임이 나온다. 단, 리언. 그래도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해제는 못한다고 했죠? 그럼 둘째 줄,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리얼. 유동적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불허가 나야 반환 청구하지.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런데 3번 149페이지 3. 유동적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민법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2배를 갖다 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탁 외워놓으면 되죠. 자, 4. 계약 당사자는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 착오 사의 강박이 있으면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죠. 이거는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확정적.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최고 밑에 불허가 처분. 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 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있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최고 위에 기억. 자, 당사자 1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상대방은 소송하러 가면 돼. 해달라고.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서로 구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허가받을 일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제. 그럼 유동적 무효입니까? 확정적 무효입니까? 그때는 확정적 무효. 서로 안 가겠다는 거는. 그 다음에 최고 밑에 4번. 그 니은부터, 니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그 기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음에 하고, 매수인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확실히 유효가 되죠. 그게 마지막 판례. 다 했죠? 자,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 이만큼만 해도 시험 치는 데는 이상 없는데. 자,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에 4번. 그 27회가 작년이죠. 26회가 재작년이죠. 4번 문제.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기억. 왜 기억부터 읽을까요? 짧았습니다. 순서가 빠른 게 아니에요. 짧았습니다. 항상 짧은 것부터.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나요? 그럼 맞죠? 그럼 기억은 들어와야 돼. 그럼 4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죠. 4번, 5번 제끼고. 1번, 2번, 3번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볼 필요가 없죠. 근데 1번, 2번, 3번에 공통적인 건 없죠. 그럼 보러 가야죠. 재수 없죠. 자,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니은은 틀렸죠. 그럼 1번도 답이 될 수 없죠. 박스 4개에서 2개를 보면 답이 나올 때도 많은데 아직 답 안 나왔죠? 재수 진짜 없는 겁니다. 또 보러 가야지 뭐. 더 재수 없는 건 디귿하고 리얼이 긴데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크기가 짧은 게 있으면 그거 보러 갈 건데 크기도 똑같아.
D가 보러 갑니다. 그럼 순수 어길 필요는 없지 뭐.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D가 또 답될 수 없죠? 그럼 3번. 리얼은 몰라도 돼. 그런 거 하나 몰라도 다 못 풀진 않아. 그렇게 박스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항상 제거하고 아는 것부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자, 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 100평하고 허가구역에 있지 않는 땅 10,000평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줄 테니까 골라라 했단 말이에요.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 100평을 받을래요? 허가구역 안에 없는 땅 10,000평을 받을래요? 이거 받을래요? 이거 받을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다는 것은 투기가 덜 쓰긴다죠. 돈 되는 땅이다, 돈 안 되는 땅이다. 돈 되는 땅. 그럼 강남 혹은 이제 좀 발전한 판교 그 땅 100평 받을래? 지리산 꼭대기에 10,000평 받으려면 어딘지 답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은 돈 되는 땅입니다. 단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제대로 팔릴 수만 있으면 돈 돼. 그런 땅이 좋은 땅이로.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A가 생일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고기 한번 먹기 힘드니까 생일잔치 되면 온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으겠죠. 그런데 이 A의 엄마는 자기 아들 생일인데 자기 아들은 그들 뜻도 안 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우리 애가 네 밥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D 신경 쓰고 앉아있죠. 그래서 얘는 그 동네에서도 너무 공부를 잘해서 결국 서울대 사범대를 갔어. 그 사범대를 간 이유는 그래도 학비도 싸고 다 공짜니까. 군수가 소 한 마리 잡고 플랜카드 붙었다 안 붙었다 저 당시면. 시골에서 서울대 보내면 붙죠. 그래서 40년 지나서 뭐 하고 있나요? 선생님, 교장이나 교감 하고 있죠. 모은 재산은. 자, 이거 얘 서울대 보낸다고 집에 소 팔고 논 팔았죠. 게다가 밑에 동생들은 이제 D가 이제 교사하면서 동생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대학 보내야 되죠. 40년 지나니까 동생 3명 대학 보내고 자기 교사 생활하고 있고 돈은 없어. 집안집 온 게 다라. 동생들은 이제 형이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냐 이 소리 한다고. 실컷 대학 보내놨더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A는 공부를 지지도 못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지어. 중학교도 갈 실력이 안 돼. 그때 시험 쳤거든. 머리가 나빠서 1급지 좋은 노는 형들한테 다 뺏기고 부모 돌아가실 때 돈도 안 되는 돌산 한 개 상속받아서 20,000평이라. 산 20,000평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라고 감나무 심어서 하고 있다. 개발돼 보세요. 그래서 평당 80만 원 하더라고. 20년 전에 김해 장류에. 장류라는 도시에서 80만 원 오르니까 20,000평이 얼마입니까? 160억을 손에 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방끈 길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돈복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돈하고 쫓아다니면 돈 되는 사람을 못 봤어. 누구한테나 어떤 기회가 오듯이 돈은 기회가 찾아와줘야 되지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돈복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160억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벤츠를 샀어. 벤츠를 사서 시골에서 벤츠 사가지고 탁 내렸는데 누가 기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는 내렸는데 얼굴도 하얗고 손도 하얗고 양복도 탁 맞아. 주인은 내렸는데 평생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시커멓고 손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양복 입었는데 태도 안 나. 한 3년 지나니까요 떼국물 다 빠지더라고. 한 3년 지나니까 떼국물 다 빠지고 사장님 태 나더라고. 야 진짜 놀랬다. 돈 3년 안에 그 시골의 농부를 완전히 이 사장님으로 바꿔놓더라고. 역시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여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돈 있으면요 얼굴이 바뀌잖아요. 아예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동창도 못 알아봐. 자,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갖고만 있으면 돈이 돼. 자기 돈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대출 압박이나 이런 데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자기 돈을 묻으면 묻어만 놓으면 돈이 돼. 단 혜택을 내가 볼지 내 손자가 볼지 그건 몰라. 그 혜택을 내가 볼지 내 손자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50년 전에 강남에 미나리밭 할 때 돈 묻었으면 혜택은 받잖아요. 손자가. 다 미나리밭이었는데. 그래서 강남 개발할 때 강북에서 집 가지고 있다가 강남으로 같이 옮겨왔으면 돈 됐지 뭐. 그 뭐 있다고 볼 거 있다고 안 옮겨온 사람들이 다 지금 집값은 그대로고 땅값은 그대로고 강남으로 옮겨온 사람은 다 돈이 된 거고.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 이제 무효는 무효행위의 주인, 전환, 유동적 무효 다 했죠. 이제 취소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 법정 주인. 그 중에 취소권자 제일 먼저 보면 간단하게. 자, 140조에 제하대승. 157페이지. 자, 157페이지에 2번 취소권 있죠. 취소권자 140페이지 보면 140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지정돼 있다더라.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죠. 차고나 사기강박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 승계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제한 능력자, 사기강박 하자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럼 대리인 안에는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죠. 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덜컥 물건 사는 계약을 하면 아버지는 쫓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그런데 자, 임의 대리인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을 때 취소권이 나오려면 뭐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사기는 을이 당했죠. 취소권은 누가 가져간다. 그럼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단 네가 속았으니까 취소도 네가 하고라고 시키면 그때는 취소권이 있나요? 그럼 임의 대리는 원래는 취소권이 없지만 단 취소에 관해서도 별도의 수권을 받으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 승계인은 취소권이 있다고 했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도 있고 포괄 승계인, 상속받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기당하고 쇼크로 사망하면 상속받은 아들이 취소하면 돼. 아버지 사기당한 거라고. 그럼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이런 자들은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병한테 사기당하면 갑은 을한테 취소한다. 병한테 취소한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사기는 병한테 당했죠. 그럼 갑은 병한테 취소하는 거다. 을한테 취소하는 거다. 자, 사기를 취소합니까? 사기 당했기 때문에 취소합니까? 그래서 사기를 취소한다. 사기당한 도자기 매매를 취소한다. 그럼 매매한 자 찾으러 가야지. 그럼 취소하려면 매매한 자 찾으러 가야 되지. 사기 진짜 사서 뭐하게? 계약을 물려야 되는데 지금. 계약 물리려면 계약한 자 찾으러 가야 되죠.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사기친 자다. 계약한 자다. 법률행위의 상대방. 자, 사기친 자는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기는 취소의 원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없고, 그래서 누구 찾아가냐면 그래서 도장 찍었던 그 사람 찾아가야지. 도장은 을하고 찍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17살짜리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갑한테는 법정 대리인 아버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취소권자 누구다? 예? 갑은 왜 취소권자가 됩니까? 자, 제한 대승할 때 여기 걸렸죠? 제한 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죠? 자, 됐고. 그 다음. 병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자,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있다, 없다? 그럼 갑 또는 병이 취소할 수 있죠? 누구를 상대로?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뭐 고민을 해요. 갑 또는 병이면 남은 사람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갑 또는 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 답이죠?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다고. 나 이거 틀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사람이 3사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갑 또는 병이 이건 틀릴 수 있죠. 이 을을 어떻게 틀리지 이걸? 없는데 사람이. 그럼 이게 취소권. 자, 157페이지 최고 밑에 대리인 둘째 줄. 임의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예컨대 임의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사기는 임의 대리인이 당해도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기속하므로 임의 대리인이 그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있습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승계인에는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을 모두 포함하며 있죠. 다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있죠. 취소권만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지? 이거 저한테 물어오지 마세요. 몰라. 저도. 제발 좀 모르는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뭔 소린지를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교수님한테 물으러 갔어. 교수님도 모르겠대요.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나도 비왔는데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으러 갔는데 모른대. 그럼 제일 처음에 기본서에다가 이걸 적은 사람이 해석을 해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해석을 안 해주고 죽어 놓으니까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당연히 말은 맞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리 갑한테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토지를 남한테 팔 수는 있죠. 그럼 이거는 사기당한 물건을 특정 승계한 거라고 지금. 그런데 갑이 사기를 당해서 토지를 받아와 놓고 병한테 가서 토지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나 을한테 사기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 좀 안 사갈래? 이 취소권만 사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취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취소권만 승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이게 무슨 말도 아닌 소리냐. 그 교수님이 나도 그 생각하고 옛날에 물어봤대. 30년 전에. 모르겠대. 저도 몰라요. 자, 결론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된다 안 된다? 네, 끝. 자, 취소의 상대방 밑에 142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자, 취소의 상대방은 자기하고 계약한 자입니다. 159페이지에 취소의 효과. 자,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까? 그럼 서로 간에 돌려주고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죠. 다만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 반환하라고 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끝. 쉬었다가 더 보러 갑니다.